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욕 버플로의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몇 개월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FDA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용 조제 분유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주 버플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자해 10명을 숨지게 한 10대 백인 남성 페인 젠주는 이미 5개월 전부터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참사 현장인 버플로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미국 곳곳에서 만연한 백인 우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범인 페이튼 젠드런이 주고받은 672쪽 분량의 온라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젠드런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대체자라고 비방한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올해 2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기반으로 한 뉴욕주 버팔로의 탑스 프렌들리 마켓을 구체적인 살해 목표 장소로 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가게 내부 보안 감시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답사까지 마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젠드런은 슈퍼마켓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은 뒤 모든 흑인을 총살할 수 있도록 집단 총격이 가능한 2차 공격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각 총격 전에 필요한 이동 경로와 예상 시간대를 별도로 계산해 도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사전 모의 끝에 여러 명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당한 13명 중 11명이 흑인이라는 점에서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인 동시에 인종과 관련된 극단주의 폭력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젠드런은 총기 난사 사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투항했으며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젠드런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고가 없는 버팔로까지 3시간 넘게 운전한 뒤 총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버팔로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끔찍한 총기 난사로 10명의 목숨을 잃은 지역사회와 함께 슬퍼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총기 난사 사건을 백인 우월주의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인종적 동기부여 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 나라의 영혼의 얼룩으로 남아있는 증오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자고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까지 나면 미국에서는 5세 이상 모든 사람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게 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 2,800만 명 중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세에서 11세에 대한 부스터샷 용량은 앞선 접종량과 동일하게 12세 청소년과 성인 대상 투약량인 30마이크로그램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종이 시작되려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야 하는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위원회가 접종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 경우 미국에서는 5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보건당국의 기대만큼 높지 않은 편입니다. 작년 11월 백신이 승인됐지만 5세에서 11세 인구 중 29%만이 2차례를 다 맞았고 약 6%는 한 차례만 접종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는 대체로 성인보다 어린이에게서 덜 심각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더 많은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입원했다며 어린이들은 감염 초기 경미한 증상을 보였더라도 이후에 장기적인 영향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시행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서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력은 2차 접종 후 68%에서 약 한 달 뒤 12%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무실, 슈퍼마켓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시 보건당국이 뉴욕시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중간 수준에서 높음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이에 따라 뉴욕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이 수그러든 이후 모든 주정부가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했고 감염 확산의 핫스팟으로 꼽혔던 뉴욕도 지난 3월 초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의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300명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평균 신규 감염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와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로별로 봤을 땐 퀸즈의 감염 위험도가 제일 높고 스태튼 아일랜드, 맨해튼도 위험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중간, 브롱스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우편번호 지역별로 봤을 땐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 리틀넥 지역과 플러싱 머레이힐, 베이사이드가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병상이 모자라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년간 30% 이상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년 동안 150만 개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주택 공급 실행 계획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십만 개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5년 내에 미국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입법 및 행정 조치라며 렌트나 주택 매매 시 다운 페이먼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계획에는 연방 자금을 활용해 주택이 부족한 지역의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마련된 1조 달러 규모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개발 지역에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건설 시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저렴한 다가구 주택 범위도 넓혔고 농촌 지역 단독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대출도 장려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연방의회를 향해 저소득 주택 건설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근린주택투자법은 개발자와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해 저렴한 주택 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택은 대규모 투자회사가 아닌 직접 거주할 저소득층에게 팔아야만 하는데 각 주별 중간소득의 140% 이하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체 8.3% 오른 4월 소비자 물가에서도 1년 전에 비해 5.1%나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주택가격과 주거비의 상승은 물가 급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용 조대 분유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FDA는 에버트사와 미시건주 분유 제조 공장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가 그동안 해외 제조업체들의 출하를 막았던 규정을 완화하면서 소매업체 진열대에 외국산 분유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외 제조업체 제품들은 먼저 제품을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FDA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품질 관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소매업체 진열대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FDA는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한 한 빨리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대에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버트는 FDA와 미시건주 스터기스 공장 재가동에 합의했은. 정부는 부모들과 민주당, 공화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분유 공급을 늘리라는 압력에 직면했으며 이에 기업들이 우선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업자들이 유통을 서두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에버트와 다른 세계 주요 분유 제조업체와 협력해 미국 및 FDA가 승인한 시설에서의 분유 생산을 증가시키는 운송, 물류, 공급 장애물을 파악해왔다고 한 관리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식료품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에 이번 달 2억 3,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수혜 가구당 최소 95달러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외의 지역 주민들은 5월 21일까지 추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뉴욕 시민의 경우 해당 금액을 5월 28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 제공되는 혜택도 소매식품점과 아마존 등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0%, 개인당 월소득 1,610달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313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CNN은 미국 자동차협회 발표를 인용해 어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 48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주 동안 15센트, 한 달 동안 40센트가 오른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날인 2월 23일과 비교하면 27%나 올랐습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회장 앤디 리포우는 휘발유 값은 5달러를 향해 나가고 있다며 이달 30일 메모리얼데이 연휴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하와이 등 4개 주에서는 평균 갤런당 5달러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유사들이 정비 시즌을 마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휘발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역, 그중에서도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려할 만한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7일 동안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60% 증가한 9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대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오미크론 대확산을 거치며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델타의 정점대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확진자 현황은 공식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리얼터.com은 4월 기준 전국 15개 대도시의 중간값 주택 구매에 따른 모기지 월 페이먼트 평균이 1,88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49달러보다 5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간에 전국 주택 중간값이 42만 5천 달러로 14% 이상 올랐고 몰게지 이자율은 3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2.96%에서 5.27%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별 순위는 15개 도시 중 집값 상승률이 38% 이상으로 최고를 기록한 마이애미가 월 페이먼트 부담 증가율 83%로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피닉스 61%, 시애틀 58%, 댈러스 55%, 미네폴리스 52%,
휴스턴과 워싱턴 DC 47%, 뉴욕 45%, 애틀란타 4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